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인지기능과 뇌 건강을 주로 연구하고 진료하는 백지성 교수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 사람 이름이 입끝에서 맴돌다가 사라진다. 멀쩡히 걸었는데 어딘가 휘청이고 말수가 줄어든 것 같다. 혹시 그런 변화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 들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25살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좀 달라졌나 하고 자각하게 되는 시점은 사실 이미 뇌 노화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가 왜 이렇게 빨리 늙는지, 치매를 비롯한 뇌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기전을 기반으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과 하면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실질적인 건강관리 안내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나는 지금 어떻게 늙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뭘 하면 내 뇌를 지킬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뇌는 25살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교수님,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시작 안 했는데요. 25살이면 한창인데 무슨 노화예요?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25세는 인간의 뇌 발달이 정점을 찍는 시기이자 그 직후부터 서서히 퇴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뇌의 전두엽은 20대 초반까지 완전히 성장한 뒤 그 이후로는 신경세포 수와 연결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25세 이후부터는 기억력, 언어 처리 속도, 판단력과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 등 인지기능 전반이 아주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머리카락이 하루에 0.0이 자라듯 매우 느리고 미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나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순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뇌입니다. 체중의 2%밖에 안 되는 이 기관이 전체 에너지의 약 2025%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뇌는 활동량이 많고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잠시라도 끊기면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활발한 대사 활동은 한편으로 뇌세포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또한 뇌는 다른 조직과 달리 재생력이 매우 약한 기관입니다. 피부나 간은 손상되면 재생되지만 신경세포는 대부분 한 번 손상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25세 이후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건 회백질입니다. 회백질은 주로 뇌의 외곽, 즉 겉질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신경세포의 세포체, 시냅스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회백질의 양이 30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뇌 안쪽의 백질 역시 조금씩 기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백질은 신경세포끼리 정보를 전달하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백질이 줄어들면 정보 전달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집중력과 반응 속도,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나는데 입에서 안 나와요.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단어가 혀끝에 맴돌다 사라져요. 이런 경험이 점점 잦아지게 됩니다. 20대 중후반만 돼도 기억력은 미묘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책을 한 번 읽고 외우기 어렵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흘려버리거나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아휴, 나도 이제 나이 먹었나 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나이 탓이 뇌 노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호가 점점 더 작고 선명해지는 경우라면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이미 인지기능 저하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음식 습관, 수면 패턴, 움직임, 생각 방식, 말하는 내용까지 하나하나가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생각보다 간단한 것들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좋다고 믿고 있던 습관 중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유전이나 나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요소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본 결과 치매와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뇌를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흔히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실제 환자 중에는 50대 초반에도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인 지장애를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오랫동안 잘못된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뇌의 회복력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운동 부족, 뇌를 쓰지 않는 살, 이 5가지는 뇌의 회복 기전을 하나씩 끊어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조금만 운동하면 다시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장처럼 뛰거나 관절처럼 뻣뻣하지도 않기 때문에 뇌는 손상이 생겨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늦기 쉬운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감정 변화입니다. 짜증이 잦아지고 의욕이 줄고 말이 줄어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무뎌지고 소소한 일에도 불안하거나 우울해집니다. 그 다음은 행동의 단조로움입니다. 같은 일만 반복하고 새로운 걸 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늘 하던 방식만 고집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조용해. 나는 원래 낯선 걸 별로 안 좋아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활발했던 분이 어느 날부터 변화를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고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줄어든다면 그건 뇌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자극을 받아야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새로운 단어를 쓰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때 뇌는 그 자극 속에서 시냅스를 강화하고 세포 간 연결을 촘촘하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같은 메뉴만 먹고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뇌는 점점 외부와의 연결을 줄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끊어진 뇌는 점점 안쪽으로 갇히고 결국엔 혼자 있는 뇌가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기능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은 남아있지만 연결이 끊기면 결국 기능 자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움직이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읽고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극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질 해보세요. 늘 보던 신문 대신 새로운 콘텐츠를 읽어보세요. 친한 사람과만 통화하지 말고 낯선 이와 대화도 시도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의 습관이 뇌의 연결망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뇌는 매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매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퇴화합니다. 이쯤에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뇌는 어떤 자극을 받았는가? 아무 변화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결국 뇌를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자각하는 것이 바로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우리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생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 습관이 위험한지 뇌와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마주하는 그리고 뇌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5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침을 거르고 하루 한 끼만 먹는 습관.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이나 위장 문제 때문에 하루 한 끼만 먹는 걸 시도합니다. 그런데 뇌는 공복 상태에 매우 예민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지고 뇌의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뇌는 기능을 줄이기 시작하고 집중력과 기억력, 반응 속도가 떨어지며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 영향은 더 크고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는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는 살은 빠질 수 있어도 뇌는 빠르게 망가집니다. 아침은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 위주로 가볍게라도 드셔야 합니다. 2번. 단 음식을 일상처럼 섭취하는 습관. 스트레스 받을 땐 단 게 최고죠. 입 심심해서 한 입 먹었어요. 이 말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단 음식은 섭취 직후 쾌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뇌를 둔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과도한 당 섭취는 제2의 알츠하이머라 불리는 당뇨성 뇌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뇌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뇌세포를 죽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붙이는 겁니다. 당 섭취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일 외의 인공 단맛을 최대한 줄이고 정제 탄수화물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3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습관. 난 야행성이에요. 밤에 집중이 잘 돼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낮과 밤에 따라 명확히 작동 리듬이 있습니다. 수면이 늦어질수록 뇌의 노폐물 청소 작용, 즉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노폐물이 쌓이면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고 뇌 속에 고여 점차 축적됩니다. 게다가 야간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뜨립니다. 뇌가 피로한 상태에서는 짜증이 더 잘 나고 불안감도 커집니다. 수면 습관은 단지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뇌의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4번. 무의식적으로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 스마트폰, TV, 태블릿.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뇌는 단순 수동 자극에만 오래 노출되면 인지 기능을 쓰지 않게 됩니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넘기고 자동 재생되는 영상만 계속 보다 보면 뇌는 그 상태에 익숙해지고 능동적인 사고 회로를 덜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 판단력, 어휘력까지 모두 무뎌집니다. 영상 시청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받기만 하는 자극에 익숙해지면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는 자극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5번.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습관.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나 아직 괜찮은데 이 정도는 누구나 그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뇌 건강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아프다고 소리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멀쩡히 말하던 사람이 단어를 잊고 길을 잃고 표정을 잃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보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태도가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파트에서는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거꾸로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은 일정 부분 지켜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식적으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꾸로 습관을 실천하면 우리 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 진료 중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실천 가능한 뇌 건강 습관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를 위한 식사는 항염식입니다. 뇌 노화를 늦추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식단입니다. 뇌의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은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트랜스지방입니다. 반대로 뇌의 항산화 효과와 회복 효과를 주는 식품은 생선, 브로콜리, 블루베리, 올리브유, 그리고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특히 식물성 색깔이 진한 식품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를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뇌를 위한 항염 식단을 실천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효과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매일 내가 생각을 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TV를 보거나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생각한 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요약해보기, 짧은 일기 쓰기, 신문 기사에 나만의 의견 달기,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특히 손을 써서 직접 적는 행위는 입력, 해석, 출력 과정을 동시에 자극해주기 때문에 노인인지 재활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생각한 것,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 최근 느낀 감정, 이 중 하나를 적어보세요.
뇌가 나를 다시 돌아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적당한 속도로 걷는 습관을 매일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리듬감 있는 걷기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정상화하고 해마기역을 담당하는 부위의 위축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습관은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우울감을 줄이고 수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분. 정해진 길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의식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소리내어 말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보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냅니다. 특히 은퇴 이후 말수가 급격히 줄면서 어휘력과 표현력이 떨어지고 결국 기억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혼잣말도 좋습니다. 식사할 때 이거 맛있네. TV 보면서 저건 무슨 뜻이지? 이런 사소한 문장 하나하나가 뇌에게는 출력 훈련이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짧다면 하루 5분이라도 통화하는 습관,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말하기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말 표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처음 해보는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뇌에서 가장 강한 시냅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늘 같은 일상 속에서는 뇌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에 가보는 것,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처음 듣는 음악을 틀어보는 것, 이 모든 처음들이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연결해줍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이 뇌를 고립시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지 마세요. 뇌는 나이를 모릅니다. 단지 자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움직이고 성장할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거꾸로 습관 5가지였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뇌가 바뀐 사람들, 즉 생활을 바꿨더니 뇌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한 환자들의 구체적인 변화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교수님 말씀 다 좋은데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지금부터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런 질문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늦었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늦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뇌에겐 수십 배 이롭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 정말 눈에 띄게 변화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중 3분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딸이 데려왔습니다. 엄마가 요즘 사람 이름을 자꾸 틀려요. 방금도 저보고 언니 이름을 불렀어요. 이런 증상이 몇 달째 반복되고 요리를 하던 중 재료를 빠뜨리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였습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제가 생활 루틴 3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1. 아침 식사 시간 고정, 식단은 항염식으로 전환. 2. 하루 20분 걷기, 혼잣말 10분 녹음하기. 3. 일기장에 하루 한 문장 쓰기. 6개월 후 환자분은 이젠 이름을 잘 기억해요. 딸 이름은 절대 안 틀려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지기능 점수는 약간 상승했고 표정과 목소리, 걸음걸이도 이전보다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남성 환자분.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5년.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외출을 꺼리고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뇌 영상에서는 경미한 해마 위축 소견이 확인되었고 언어 기억력 점수도 낮았습니다. 제가 이분께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처럼 가족에게 5분간 날씨와 일정을 말로 전달해보세요. 목소리로 뇌를 자극하는 훈련이었습니다. 3개월 후 환자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같이 TV 보며 코멘트도 해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말이 다시 술술 나온다는 자각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58세 여성 환자입니다.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던 분인데 최근 들어 잠이 자주 깨고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요즘은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입을 여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우울성 인지 저하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면 패턴, 식습관, 그리고 대인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뇌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권한 건 동네 걷기 모임이었습니다. 1시간 걷는 것이 아니라 15분 동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 그리고 그날 있었던 감정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 어떤 날은 그림으로, 어떤 날은 한 줄 메모로. 2달 후 그분은 웃으면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말이 끊이질 않아요. 기억력 테스트도 약간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표정과 목소리에서 삶의 에너지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 3사례는 모두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약물이나 치료보다 자신이 직접 실천한 변화가 뇌에 가장 강한 자극이 된 사례들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뇌는 생각보다 유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당신의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연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즉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브레인 플랜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가 어떻게 늙는지, 어떤 습관이 뇌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뇌를 살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실천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뇌 건강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뇌는 수면 동안 탈수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먼저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햇빛을 5분 정도 쬐며 걷기나 창문 열기. 이것만으로도 뇌의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꼭 챙겨 드세요. 특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계란 1개, 아보카도 1조각, 견과류 1줌, 통곡물 토스트 1장. 이 정도면 뇌가 원하는 연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아침 8시에서 9시에는 가볍게 걸으면서 오늘 할 일을 중얼거리듯 말해보세요. 뇌는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2배의 자극을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두고 하루 일정을 나에게 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에는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정보 습득을 시도해보세요. 책 한 챕터를 읽거나 신문 사설을 요약하거나 낯선 단어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두 문장으로 짧게 요약한 후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뇌는 기억하고 정리하는 훈련을 반복할수록 유연해집니다.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가족, 친구와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말을 주고받는 시간은 뇌에 매우 강한 긍정 자극을 줍니다. 식후 1시에서 2시 사이에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보세요. 낮잠은 뇌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자면 오히려 뇌 기능이 흐려질 수 있으니 잠시 눈을 붙이되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청소, 마트 보기 등 신체 활동을 늘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소리내어 따라 말하거나 혼잣말로 물건 정리 순서를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움직일 때보다 움직이며 말할 때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저녁 6시에서 7시에는 가능하면 소화에 부담 없는 식단으로 가볍게 마무리하고 하루 중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건 단순한 감사 일기가 아닙니다. 뇌가 긍정적 정보에 더 오래 머물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극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성향을 점차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8시에서 9시에는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하루 중 있었던 일을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쓰는 것은 뇌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연결 강화 훈련입니다. 특히 손을 움직이는 작업은 해마와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저녁 10시에는 수면 준비를 하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불빛을 어둡게 하고 깊은 호흡을 10번 반복해보세요. 잠들기 전 10분은 하루 중 뇌가 가장 예민하게 입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본 뉴스나 영상은 그대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보는 영상이나 마지막에 했던 말, 떠올렸던 생각을 하루 중 가장 조심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하루 루틴을 처음부터 완벽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어제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하나만 시도해보는 것. 그것이 뇌를 향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는 조용히 늙고 천천히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잃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는 대개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늦음에서 한 발 먼저 빠져나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를 먹지만 나이는 뇌를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 몇 살이든, 지금까지 뭘 놓쳤든, 지금부터의 습관이, 지금부터의 생각이 당신 뇌의 미래를 다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가? 혹시 늦은 건 아닐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단언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당신의 뇌를 위해 움직여주세요. 익숙한 걸 멈추고 새로운 걸 시도해주세요.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걸 뇌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뇌가 다시 살아나는 시작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을 잃는 일은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있고 아직도 연결되고 싶어하고 아직도 당신을 중심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뇌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뇌를 지키는 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뇌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